예, 그 더블 KB 근사가 터닝 포인트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좀 언급을 드리면은 일단 그 여기 고전적인 영역이랑 그리고 이제 터널링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파동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생겼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제 운동량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형태로 쓰면은 루트 2m 곱하기 뭐 2 마이너스 vx였는데 근데 얘가 이제 요 보시면은 얘가 이제 여기가 고전적인 영역이고 이제 포텐셜이 더 큰 영역은 이제 터널링하는 양자역학적인 영역이잖아요. 터닝 포인트 근처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파동함수 두 개 다 이제 분모의 이제 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터닝 포인트 근처에서 반드시 운동량이 0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WKB 근사 자체가 네, 더 이상 성립하지 않고 이제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깨지기 때문에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파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연결 공식입니다. 이 연결 공식을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그거부터 좀 차근차근히 좀 얘기를 해보면은 먼저 이, 이 아까 에어릭 이퀘이션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근사를 하게 되냐면 포텐셜이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포텐셜이 이 반환점 근처 이 반환점을 x를 0이라고 두었을 때 이 반환점 근처에서의 포텐셜에 대한 이 기울기가 선형 함수로 이제 근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vx를 이제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하면은 여기 이제 2 더하기 뭐 v 프라임 제로 x 더하기 2분의 1 v 더블 프라임 제로 x 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얘를 이제 선형으로만 근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x의 제곱항 이후에 있는 항들은 다 0으로 취급을 해서 버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선형 1차 함수로 이제 나타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럼 포텐셜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줘요. 포텐셜을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적용을 해주면은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었습니다. 이때 이 프사이 p는 이제 여기 이제 이 패칭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이랑 오른쪽의 영역의 이 WKB 파동 함수들을 이제 이 패칭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파동 함수로서 psi p로 이제 인덱스를 명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에너지랑 에너지가 이제 항이 이제 지워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이항을 시키고 좀 정리를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dx 제곱분의 d 제곱 psi p는 이제 v 프라임 제로 곱하기 x psi p. 네. 그리고 얘를 이제 또 어떤 상수로 이제 좀 편하게 계산을 편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상수를 도입하는데 바로 알파라는 상수입니다. 이 알파는 이제 h바 제곱분의 2m 곱하기 v 제로 프라임 v 프라임 제로의 이제 전체 3분의 1승이에요. 네, 세제곱근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알파니까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z라는 이제 변수로 이제 좀 바꿔줍니다. x를 이제 z라는 변수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x들이 다 이제 z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x가 이제 z로 바뀌었으니까 네, x는 뭐 알파분의 z가 되니까 여기 이제 알파 제곱이 튀어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모가 아니라 우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알파 x가 z니까 이제 z에다가 이제 알파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이제 알파 제곱이 이제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미분 방정식이 남게 되죠. 근데 이게 미분 방정식인데 우변에 이제 이 z라는 이제 변수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이제 에어리 방정식이라는 거거든요. 이 에어리 방정식을 막 직접적으로 풀진 않을 텐데 그 에어리 방정식의 해가 이제 어떤 꼴로 나오냐면 바로 이제 이런 꼴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에어리 방정식의 해는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AI와 BI가 이제 뭐냐면은 이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종 에어리 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BI는 이제 제2종 에어리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요 함수들의 이제 이 에어리 함수들인데 이 에어리 함수들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를 좀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에어리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에어리 방정식을 이렇게 푸는데 근데 이거 풀기가 되게 쉽죠.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상수면은 풀기 쉬운데 여기 변수 z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 바로 이제 이 퓨리의 변환을 해줍니다. 퓨리의 변환은 뭐였나요? 바로 이제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이제 위치 공간의 파동함수를 운동량 공간으로 이제 변형을 해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변수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수학적인 간단한 관계가 있습니다. 운동량 공간으로 이제 변형을 해주면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z를 이제 이 k는 이제 기존에 WKB에서 쓰는 이 파수 k를 썼으니까 s라는 운동량을 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z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량 공간에서 이제 i 곱하기 이제 ds분의 d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dg분의 d는 이제 is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이제 다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일단 이거 이제 풀의 변환이었죠. 풀의 변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운동량 공간의 파동 함수는 이제 위치 공간의 파동 함수에서 이렇게 이제 엑스포넨셜 이제 곱해주고 뭐 무한대고 이제 곱해주고 그리고 앞에 루트 2분의 파이분의 1은 이건 이제 규격화 상수였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dz에서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dz 제곱분의 d 제곱은 이제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s 제곱 곱하기 파이 s가 되고요. 네, p사이 p는 뭐 이제 여기 이제 이 적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이제 결국에는 여기 다 적분을 써줘야 되는데 이걸 적분을 다 똑같이 상쇄를 해줬으니까 그냥 좌변과 우변을 둘 다 이 p사이 p가 결국에는 p사이 p가 파이 s가 되는 거예요. 네, 위치 공간의 파동함수가 이제 운동량 공간의 파동함수로 되는 거고, 그리고 우변 z는 이제 I 곱하기 ds분의 d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좀 변형을 시켜주면은 얘는 이제 파이 s라는 녀석 파이 s랑 d 파이 s를 이제 좌변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s 제곱에다는 s 제곱이랑 ds는 이제 우변으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네, 적분을 해주면은 여기 좌변은 이제 로그 함수가 나오고 우변은 이제 여기 2차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3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부분 적분이니까 적분 함수가 붙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해를 좀 간략하게 쓰면은 얘는 상수 c에다가 엑스포넨셜에 이제 뭐 엑스포넨셜에 i 곱하기 3분의 s 3승이 될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다시 이제 인버스 필요의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위치 공간에서 파동함수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다시 위치 공간의 파동함수로 이제 변형을 해줘요. 그러면은 얘는 p사이 z는 이제 다시 역필의 변화니까 여기 이제 뭐 다 형태는 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다만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요, 부호가. 네, 그래서 네, 이거 이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이걸 해주면 결국에는 네, 위치 공간의 파동함수인 이제 패칭 이 파동함수가 연결해주는 네, 파동함수가 나온다. 그런데 얘가 이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여기 이제 적분상수 c가 붙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또 여기 뭐 지수 여기 IGS가 붙어 있으니까 뭐 엑스포넨셜에다가 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복소수로서 이제 IA 곱하기 3분의 S3승 더하기 ZS가 되겠죠. 네. 그런데 요게 이제 요것만 해서 이제 이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에어리 함수의 정확한 해를 좀 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이 엑스펜셜 함수가 일단 이 운동량 공간의 파동 함수잖아요. 운동량 공간의 파동 함수는 이제 이 실공간으로 보통 정의를 하는데, 근데 얘를 이 s를 이 실공간의 파동 함수를 이제 복소수로 확장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 실공간은 우리가 그냥 1차원의 이제 뭐 그냥 뭐 x축만 다뤘는데 이제 2차원의 이제 복소 평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 자체를 이제 u를 이제 실수라고 하고 v를 이제 허수에 대한 이제 이 개수라고 했을 때 네, u 더하기 i v가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이제 오일러식으로 쓰면은 이제 r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i 세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좀 대입을 해주면은요, 이 엑스포넨셜의 i 곱하기 3분의 s 3승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뭐 i 곱하기 3분의 r 3승 엑스포넨셜의 3i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요 내부에 있는 요 녀석이 이제 결국에는 요 숫자에 대한 그 실수가 그 실수 성분을 이제 리얼이거든요. 네, 요 실수 성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보통 왜냐하면 여기 전개를 하면은 얘가 사인이랑 코사인 이렇게 3대타 이렇게 나올 텐데, 네, 여기가 이제 i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사인 성분이 이제 실수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의미가 있는 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실수 성분이 결국엔 얘가 국소적으로 이제 지수적으로 감소를 해야 파탄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하지 않고 파탄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 제타 3제타가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를 복소 공간에서 이제 좀 표현을 이제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이 코시의 이제 경로 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FZ라는 녀석은 이제 어떠한 이 그 해석 함수인데, 이 녀석 어떠한 그 경로를 이 복소 공간에서 이제 이 경로를 따라서 경로 적분을 했었을 때, 이 함수가 이제 해석 함수라면은 이 닫힌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경로 적분을 해주면은 이게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갖는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경로를 이제 막 주변에 틀어주더라도 이 값이 이제 일정합니다.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복소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타내면은 이게 리얼 축이고 이미지너리 축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일단 해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세타가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제 세타가 0과 3분의 파이 사이에가 있을 때가 얘가 이제 이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영역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분의 2파이와 파이 사이가 또 발산하지 않는 영역이고, 그리고
3분의 4파이와 3분의 5파이 사이가 이제 발산하지 않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 시작점과 끝점이 중요한데, 이 시작점과 끝점이 이 요 발산하지 않는 영역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적분의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복소평면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냐? 일단 요 이제 이제 0이랑 3분의 파이 요 경계가 되는 이 선을 이제 스토크스 선이라고 하고요. 예, 스토크스 선이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경로를 어떻게 잡냐면은 이 스토크스 사이에 있는 이 정중앙에 있는 선 있죠. 이 선을 따라서 보통 이제 이걸 경로로 잡게 되는데, 네. 여기를 이제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 경로는 일단 2분의 3파인 영역에서 이제 6분의 5파인 영역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의 3파이를 통해서 6분의 5파이로 가는 영역을 이제 C1 경로라고 하고, 이때 C1 경로를 통해서 이제 복소 적분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바로 이제 일종 에어리 함수가 나오거든요. 네, 얘가 이제 결과가 일종 에어리 함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얘는 실공간에서 적분을 해도 사실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했던 이 실공간에서 적분한 녀석을 그 녀석이 바로 이제 이 일종 에어리 함수가 되고, 그리고 얘는 엑스포넨셜 함수니까 얘를 이제 여기가 이제 i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얘에 대한 이제 실수축만 따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항만 남겠죠. 사인 함수는 이제 그냥 무시를 하고, 어차피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봤자 코사인만 남고,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함수다 보니까, 네, 전 공간에서 적분하면 당연히 0으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도 이제 코사인만 남게 되고, 이제 곱하기 2를 하고 0부터 무한대로 이렇게 적분 구간을 변경을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종 에어리 함수인 AIZ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나머지 영역이 되는데, 일단 두 번째 경로랑 세 번째 경로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두 번째 경로 같은 경우는 6분의 파이인 여기에서 6분의 5파이인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로가 되는 거거든요. 요 경로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경로는 6분의 5파이에서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네, 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데, 그래서 BIZ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실공간에서만 적분을 해주면 안 되고요. 이 이종 에어리 함수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복소 공간에서의 적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C2 경로와 C3 경로에 대한 그 선형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이 해가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 결과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얘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 전에는 이제 코사인 함수만 나왔지만, 얘는 특이하게도 엑스포넨셜 더하기 사인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안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S3승 더하기 ZS랑 그리고 사인 함수에다가 위상항이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AIZ랑 BIZ를 이제 우리가 구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고, 뭐 이걸 뭐 간략하게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막 계산하는 거는 이제 제가 복소 해석학에 대한 시간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해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걸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AIZ를 구했고, 이제 BIZ를 구했습니다. 네, 요 항을 딱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결국엔 에어리 함수인데, 얘를 막상 보시면은 얘가 뭐 딱히 뭐 발산을 하거나 수렴을 하거나 그렇게 생기진 않았죠. 왜냐면은 얘는 이제 코사인 항이고, 얘를 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더라도 얘는 이제 뭐 위상이 그만큼 이 S 값이 커짐에 따라서 위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긴 할 테지만, 결국에는 이제 진동을 하겠죠. 어딘가로 0으로 수렴을 하진 않을 겁니다. 반대로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죠. 얘도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S승이니까 당연히 뭐 수렴을 하지만, 얘가 이제 진동을 하는 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AI 일종 에어리 함수나 이종 에어리 함수나 둘 다 얘는 컨버지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수렴하지도 않고, 하지만 진동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발산하지도 않고 진동을 해요. 원래는 이제 일종 에어리 함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터널링하는 영역에서 보통은 이제 이 터널링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 슈레딩거 방식을 풀 때 보통 이제 이게 미분 방식이다 보니까 해가 두 개가 나왔죠. 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항이랑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항, 이게 각각에 대응되는 게 AIZ랑 BIZ가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여야 될까? 사실 얘네들은 우리가 이 실공간으로 적분을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 복소 공간을 통해서 경로를 조금 틀어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이 AIZ가 이제 수렴을 하는 성질을 띠게 되고요. 반대로 BIZ는 발산하는 성질을 띠게 돼요.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AIZ에 나오는 이 안에 있는 이 3분의 S3승 더하기 ZS 있죠. 요거를 이제 phi S, large phi S라는 이런 위상항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위상을 이제 또 마찬가지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줘요.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줬을 때, 근데 이제 여기 위상들이 안에 있는 위상들이 이제 S가 커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겠죠. 굉장히 빠르게 변하지만, 그래서 이 위상이 정지되어 있는 어떠한 특정한 이 상수를 이제 S0라고 놨을 때, 그 S를 S0로 표현하면 이 다음과 같은 꼴이 되죠.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면은 이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 수학적 스킬을 써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메스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이게 이제 위상 안정 근사라는 이제 방식입니다. 얘는 이제 어떤 걸 이제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이 위상항에 대한 위상 함수에 대한 이 도함수 1차 도함수를 S0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AIZ나 BIZ나 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위상이 이 가면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함수인데 이 S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막 진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상쇄를 하게 될 겁니다. 서로 상쇄를 해가지고 적분하는 게 결국엔 0에 이제 서로 위상 간에 이제 그게 0이 될 텐데 그래서 아예 그냥 요 위상이 변화하는 요 어떠한 특정한 이 위상이 정지된 지점에서 얘를 0으로 근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0이 되니까 얘만 없어지고 이 파이 s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가 가능하겠죠. 이제 파이 s0 더하기 이제 2분의 1 곱하기 이제 파이 더블 프라임 s0 곱하기 s 마이너스 s0의 제곱. 이제 요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이제 요 엑스포넨셜항에다 이제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AI부터 한번 봐봅시다. 사실 AI랑 BI 중에 이제 AI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BI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항이 결국엔 나중에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포텐셜이 무한히 증가하거나 아니면 포텐셜이 무한히 이제 커지는 영역이라면은 무한히 이제 긴 장벽의 포텐셜이라면은 BI 항은 당연히 이제 빵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I 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AI 항부터 일단 좀 구해보겠습니다. BI 항은 계산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이제 요 있죠. 요 이제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해서 요 phi s를 여기다가 이제 phi s0랑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phi 더블 프라임 s0 곱하기 s 마이너스 s0 제곱을 여기다 이제 넣어준 겁니다. 여기다 넣어주면은 앞에 있는 녀석은 어차피 이 뒤에 상수니까 s0라는 상수가 들어가니까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이 이제 s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얘는 이제 적분 구간에 있어야 됩니다. 인테그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를 또 이제 변수를 좀 바꿔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 s-s0라는 녀석을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복소수로서 r 곱하기 엑스포넨셜 i 세타로 놔주고요. 그럼 얘를 이제 양분을 이제 미분하면은 이제 ds는 이제 엑스포넨셜 i 세타에다 dr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각각 이제 변수를 분리를 해줘요. 변수를 이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의 더블 프라임 s로는 이제 어떠한 특정한 복소수로서 a 곱하기 엑스포넨셜 i 알파라고도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이제 i세타 dr로 바뀌니까 i세타도 상수죠. 상수니까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와서 얘랑 이제 섞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가 이제 AR 제곱 2분의 1 AR 제곱 I 곱하기 엑스포넨셜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에어리 함수 일종 에어리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가 결국에는 지수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형태를 띄게 되려면은 그럼 얘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 지수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쵸? 음수가 되면은 얘가 지수적으로 감소를 할 테니까 결과적으로 감소해야 하는 항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R의 제곱의 항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가우시안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I 곱하기 엑스포넨셜 I 곱하기 알파 더하기 2세타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AR 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가우시안 함수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완한 어떠한 특정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2세타는 2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이제 요 결과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과고요.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또 가우시안 적분을 해주면은 가우시안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먼데부터 먼데까지 이제 엑스포넨셜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a r 제곱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은 얘는 이제 루트 a분의 2파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 a는 결국에는 파이 더블 프라임 s0에 있는 이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어차피 위상항이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얘 크기를 이제 그냥 씌운 거고 분모가 크기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이제 루트 2파이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결과는 이제 S0가 이제 사실 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S0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제 서메이션을 해주면은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AIZ에 대한 이 에어리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얘가 이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풀어볼 건데 자. 먼저 일단 이 새들 포인트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좀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위상이 이렇게 생겼죠. phi s는 3분의 s3승 더하기 zs인데 그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하면은 이 위상에 대한 이 미분 1차 미분을 했을 때 s0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0 제곱 더하기 z가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Z가 0보다 일단 먼저 큰 영역만 따져볼게요. Z가 0보다 큰 영역은 예를 들어서 터널링한 영역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Z가 0보다 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0 같은 경우는 풀마 I 루트 Z가 되겠죠, 그렇죠? 풀마 I 루트 Z. 그랬을 때 더블 프라임 S0는 어떻게 했죠? 일단 A 곱하기 엑스포넨셜 I 알파였는데 여기서
ES0가 되니까, 왜냐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ES0, ES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 S0만 하면 ES0고 얘는 EI 루트 Z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알파가 이룬 각도가 어디예요? 복소평면에서 얘가 i니까 플러스 i가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S0가 플러스 i라고 플러스 i 루트 z라고 가정했을 때, 그쵸? 네. 그래서 이때 알파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알파 더하기 2세타는 2분의 파이라 그랬죠. 그쵸? 네. 그러면은 요 이제 A, I, Z는 여기 이제 얘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야 되는데 뭐 이거 얘는 근사식이니까 이거 이퀄스 뭐 이거보다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야 되는데 아까 이런 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꼴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나머지 다 상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엑스포넨셜의 I 곱하기 네, 파이의 S0 이 녀석만 이제 위상항으로서 실질적인 이 파동함수의 성질을 띠겠죠. 네, 그래서 이 얘가 결국에는 요 녀석에 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동함수는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얘는 얘가 이제 왜 이런 꼴이 나오냐면 그 파이 s가 이제 요거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이제 s0가 뭐 플러스 iz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iz를 넣었을 때 각각 이제 엑스포넨셜이 이제 z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0으로 감소하는 항과 그리고 반대로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항이 나뉘어지는데, 근데 얘는 aiz의 항이니까 결과적으로 네, 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항은 버려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과만 따지면은 이 녀석이 사실 aiz의 이제 식이 되고, 그리고 얘는 반대로 이제 biz가 돼요. 그래서 이 S0라는 점을 이 복소 평면에서 이제 완곡하게 이제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얘를 지나면 형태로 이제 적분을 해야 이 AIZ가 네, 이 적분을 했을 때 유한하고 그리고 무한대에서 이제 감소하는 형태의 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스티피스트 디센던트 패스라고 해서 이제 급속 강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여기를 지날 때 이제 가장 빠른 형태로 이제 지날 수 있는 이런 그레디언트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은 얘 경로가 바로 이렇게 이제 세타가 이제 0,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긴 하는데 이 알파가 2분의 파이였잖아요, 그쵸? 요 점은 이제 알파가 2분의 파이인 점이니까 세타는 여기 요 함 없어지겠죠. 그래서 시타가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이때 시타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 적분이 되는 경로에 대한 각도인데 요 점을 지날 때 요 각도가 0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x축, 리얼축, 실수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은 얘가 결과적으로 요 엑스펀셜이 z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감소하는 형태의 이제 이 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분 경로를 이렇게 틀어줌으로써 이 새들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안장점에서의 그런 근사 방법을 취해서 결과적으로 그럼 이 에어리 함수에 대한 이 점근적인 근사 형태는 어떻게 될까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서 이제 구한 대로 여기 앞에 있는 상수랑 이런 거 다 튀어나와주고 SL은 여기 뭐 하나밖에 없죠, 그쵸? I 루트 Z요. 근데 이걸 다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2 Z 2분의 3승이 되고, 네, 그리고 얘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상수 이제 다 지워주고 루트 파이만 뭐 분모 2분의 루트 파이 곱하기 Z를 이제 뭐 지수 형태로 써주고요. 4분의 1승이 되겠죠.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얘는 z가 0보다 충분히 클 때, 네, 이렇게 점근적인 형태로 이제 z가 충분히 커짐에 따라서 네, 0으로 이제 감쇄를 하는 이런 점근적인 식을 갖게 된다. 네, z가 0보다 클 때는요. 반대로 z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떨까요? z가 0보다 작을 때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z가 0보다 작을 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써주면은 s0 제곱 더하기 z는 0이 될 거고, 네, z가 0보다 작으면은, 네, 이때는 네, z가 0보다 작으니까 이번에는 s0가 필마 루트 마이너스 z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이번에는 이 s0가 되는 안장점들이 네, 허수축에 있는 게 아니라 실수축에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요 더블 프라임에 대한 S0를 넣으면은 이 S0는 이제 필마 2 루트 Z가 될 테니까 이때에 대한 각도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알파는 이제 뭐 플러스 지점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0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지점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가 되겠죠. 복소평면을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서 복소평면을 그렸을 때 네, 요 녀석이 이제 루트 마이너스 Z가 될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Z가 되겠죠. 이때 알파가 여기가 0, 여기가 알파가 파이.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알파 더하기 2세타는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네, 알파가 0일 때는 어떻습니까? 네, 시타는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반대로 알파가 파이면은 시타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적분 경로는 이제 복소 공간에서 또 이제 급속항법을 이용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z를 지날 때는 네,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탄젠트를 가지는 형태로 이렇게 경로를 지났다가,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z를 지날 때는 플러스 4분의 파이를 지나는 형태로 경로 적분을 해주면 된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따져보면은
여기 이제 아까 그 이제 엑스포넨셜에 이제 플러스 아이세타 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엑스포넨셜로 이제 둘 다 합쳐주면은 얘는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z일 때랑 마이너스 루트 z일 때를 각각 넣은 결과인데요. 이때는 뭐 이제 얘는 이제 진동하는 항이 됩니다. 진동하는 항이 되고요. 이제 둘 다 이제 플러스 4분의 파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위상 차이가 이렇게 위상 차이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를 좀 정리를 해주면은 얘는 엑스포넨셜 더하기 엑스포넨셜이니까 이제 코사인이 되겠죠. 네, 코사인이 되고 마이너스 얘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네, 얘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음수로 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z의 2분의 3승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코사인에 앞에 있는 상수는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또 하면은 어떻게 해주냐? 플러스 4분의 파이 하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루트 파이 곱하기 z 4분의 1승분의 1에다가 사인에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z 2분의 3승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고전적인 영역, 그러니까 터널링을 하지 않고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큰 영역에서는 이제 z가 충분 그 영역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결과적으로 진동하는 항이 될 것이다. 진동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진동을 하면서 동시에 특이하게도 여기 뒤에 이제 4분의 파이라는 항이 붙게 된다. 그러면은 AI가 이러니까 BI는 어떻게 써요? BI는 당연히 BI는 얘가 사인이니까 당연히 코사인이 되겠죠. 그쵸? 코사인 형태로 진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Z가 충분히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이제 점근적 형태를 띠는 이제 에어리 함수는 일단 A가 충분히 0보다 클 때는 얘는 이제 AI는 당연히 감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2의 Z 2분의 3승으로 이제 감쇄를 하는 상을 갖고, 그리고 BI는 반대로 이제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 녀석을 만들겠죠. 그리고 Z가 0보다 충분히 작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인의 값을 갖고 4분의 파이 위상도 갖고요. 반대로 BIZ는 이제 코사인의 위상을 코사인이고 위상도 이렇게 똑같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뭘 하려고 했죠? 이제 이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반환점에서 얘가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저번 주에 시간에 이제 WKB 어프록시메이션을 쓰면은 이 고전적인 영역에서 파동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그쵸? 이때는 포텐셜이 그냥 양수고요. 얘를 이제 당연히 진동하는 형태를 가질 테니까 뭐 B와 C에 대한 뭐 경계 조건에 이러한 상수들이 붙고, 반대로 이제 논 클래시컬한 이런 터널링 영역에서는 얘는 이때는 운동량 자체가 허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허수가 붙지 않고 반대로 무한대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포텐셜이 증가함에 따라서 쭉 발산을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형태의 파동함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아까 패칭 파동함수, 그러니까 psi px는 ai 곱하기 a는 이제 이런 각각 이 상수 조건 상수들이죠. ai랑 bi라는 이 이제 1종 에어리 함수랑 2종 에어리 함수에 대한 이제 선형 결합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아까 이제 z라는 변수를 썼으니까 이제는 다시 x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 x랑 이제 알파 x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고식이 그래서 뭐냐, 이제 연결고식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결고식을 논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WKB 이제 근사를 써가지고 파동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일단 이 두 번째 영역부터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을 보시면은 얘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터널링 영역이었죠. 터널링 영역이고, 여기서 이제 터널링 영역에서의 파동함수랑 그리고 이 패칭되는 파동함수를 이제 이어 붙여줘야 되겠죠. 이어 붙여준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일단 알파 3등이 아까 정의를 했던 대로 이제 h 바 제곱분의 2m 곱하기 v 프라임 0이었죠. 그쵸? 그래서 h 바 제곱 곱하기 알파 3등은 2m 곱하기 v 프라임 제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운동량을 이제 나타내면은, 운동량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포텐셜을 어떻게 근사했습니까? 포텐셜을 1차 선형 함수로 근사를 해줬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에서 이제 포텐셜을 빼주는 거니까 근사를 했을 때 에너지랑 에너지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얘는 h바 곱하기 알파의 2분의 3승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또 터널링한 영역이니까 또 운동량이 또 분명 허수일 거랍니다. 그래서 허수일 거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을 씌워줘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제 0부터 x까지 적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앞에 있는 상수가 이제 튀어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x부터 적분해야 되나? 아무튼 루트 x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3분의 2의 h바에다가 알파 x의 뭐 2분의 3승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psi x가 뭐 이런 형태의 파동함수를 갖겠죠. 그쵸? 아까 이제 구했던 대로 1종 에어리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엑스포넨셜이 이렇게 무한대로 감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 붙여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B는 당연히 얘가 만약 어, 네. 패칭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얘는 이제 엑스ponential AI랑 이제 BI죠, 그쵸? 네. 그리고 이때 당연히 얘랑 이제 이어 붙여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B는 당연히 0이 돼야 되고, 얘랑 같은 형태니까요, 그쵸? B는 0이 돼야 되고, 이때 이 앞에 있는 이 경계 조건 함수가 A는 네, 루트 알파 H 바분의 4파이 D가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고전적인 영역이겠죠, 그렇죠? 고전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될까? 네, 생각을 뭐 마찬가지로 또 써주면은 운동량을 이제 이번에는 x부터 0까지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운동량을 x부터 0까지 하면 마찬가지로 그 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h바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x 2분의 3승 네,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파동함수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파동함수는 기존에는 얘는 이제 진동한 영역이었죠, 그렇죠? 감소한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B와 C에 대한 이러한 각각 상수들을 갖고 얘는 진동한 항이니까 엑스포넨셜 I 세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한 이렇게 두 가지 해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패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인이랑 코사인에 뭐 둘 다 취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사인 하나로 통일을 한다 치면은, 그러면은 얘는 이제 루트 뭐 파이에다가 그 이제 AI 형태를 근데 AI Z, AI 알파 X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랑 또 이어 붙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네. 얘가 사인이니까 사인을 다시 엑스포넨 형태로 바꿔봐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4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각각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써주고, 왜냐면 사인은 엑스포넨셜 빼기 엑스포넨셜 형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는 i 곱하기 3분의 2에 마이너스 알파 x 2분의 3승,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i가 붙어야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 2i분의 1, 네, 2i분의 1이 또 앞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사인이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있는 상수 이제 b랑 그리고 여기랑 이제 이 각각 성분들이 맞는 걸 좀 따져보면은, 네, 2i 루트 파이분의 a 곱하기 엑스포넨셜 i 파이 나누기 4가 네, 루트 h 바 알파분의 b가 되고, 그리고 네, 2i 루트 파이 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i 파이 마이너스 분의 4가 네, 루트 h 바 알파분의 c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B랑 C가 그리고 아까 A가 그리고 이거였죠. 네, A를 우리 구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네, 결과적으로 B랑 C는 네, 이 D에 대한 네, 마이너스 I 곱하기 엑스포넨셜 네, 4분의 파이 I에다가 D, 그리고 C는 I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I 곱하기 4분의 파이에다가 D.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과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두 파동함수를 붙였을 때 네, 붙여주면서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요 패칭 파동함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반환점에서 요 발전하는 것만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때 요 사이에서 이제 에어리 함수를 갖지만 이 에어리 함수들이 네, 터널링한 영역이랑 고전한 영역이 붙여주기만 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단하는 걸만 막아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연결 공식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연결 공식이 결국엔 어떻게 나오냐? 네, 먼저 일단 X2라는 영역은 이제 이 고전적인 영역에서 터널링한 영역으로 이제 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파동함수가 이제 네, x2가 x보다 작을 때, x가 x2보다 작을 때 영역은 여기는 당연히 진동한 영역이니까 네, 사인 루트 파이 x분의 뭐 2d에다가 얘는 아까 이제 에어리 함수의 형태죠. 그리고 사인 함수에다가 이제 뒤에 위상이 h 바분의 1에 뭐 x부터 x2까지 운동량을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의 위상이 붙고, 네. 그리고 얘가 이제 x가 x2보다 이제 큰 영역에서는 이제 디케잉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포텐셜 아니지 운동량도 이제 허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절대값을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엑스포넨셜 감소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위상이 4분의 파이라는 위상이 붙는 게 이게 이제 결국엔 핵심적인 결과가 돼요. 네, 마찬가지로 x1이라는 데는 뭐예요? x1은 반대로 이제 이 터널링한 영역에서 갑자기 이제 이 진동한 영역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는 오늘 제가 구한 과정은 사실 이제 이 진동한 영역에서 터널링한 영역으로 갈 때를 얘기했지만, 사실 네, 터널링한 영역에서 진동한 영역으로 갈 때도 똑같아요. 얘는 그냥 뭐 이 적분하는 그 구간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x가 x1보다 작을 때는 이제 터널링한 영역이니까 당연히 엑스포넨셜 디케잉하는 함수가 그려져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x가 이제 x1보다 커지는 영역은 다시 진동을 한 영역이 돼야 되니까 그때는 또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이제 붙게 된다, 사인 함수로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스무슬리, 그러니까 varying potential, 그러니까 부드럽게 변하는 포텐셜에서 이 4분의 파이에 대한 이제 위상 이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 발생을 합니까? 바로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터닝 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이 바로 4분의 파이라는 위상이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 연결 공식 WKB의 연결 공식에서 남는 핵심적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 보어와 존머플트의 이제 양자와 조건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x1이랑 x2가 이렇게 있을 때 x1은 뭐 터널링한 영역에서 진동한 영역으로 갔다가 다시 포텐셜이 커짐에 따라서 진동한 영역에서 터널링한 영역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파동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때 이렇게 이제 막 진동을 하면서 포텐셜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운동 에너지가 클 테니까 여기 진동하는 이 진폭이 그만큼 진폭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뭐죠? 파장이 짧아지겠죠. 그렇죠? 파장이 짧아지는 형태를 가질 것이고 반대로 포텐셜이 이제 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진폭이 파장이 길어지다가 그리고 이렇게 쭉 감쇄하는 형태를 가질 텐데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터닝 포인트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이때부터는 포텐셜이 아예 그냥 훨씬 더 커지고 이제 감쇄하는 형태의 파동함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 감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 바로 감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전에 여기서 벌써 감쇄를 시작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감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4분의 파이라는 이제 위상 이동 때문에 요게 그래서 이 반환점 근처에서 반환점이 되기 전에 감쇄를 시작한다. 그게 바로 이제 이 4분의 파이에 대한 이제 물리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x가 x1보다 클 때는 그럼 요 영역이죠, 그렇죠? 뭐 이제 요 가운데 영역이고 이때는 파동함수가 뭐 사인이 이렇게 진동한 형태를 가졌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x가 x2보다 작은 영역도 마찬가지로 진동한 형태를 갖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여기는 ED 프라임이라고 하면 여기 ED가 되고요. 그리고 뭐 뒤에는 형태는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포텐셜이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ED 프라임이랑 ED는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의 파동함수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얘를 이제 하나의 거의 D랑 D 프라임이랑 같다고 두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위상이 얘는 x1부터 x까지 접근하고 얘는 x부터 x2까지 접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 내부에서 이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이 파동함수 자체가 이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파동함수는 이 스탠딩 웨이브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 정상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쭉 이렇게 이어붙였을 때 얘를 x1부터 x까지 접근한 거를 더하고 위상 안에 있는 위상을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x부터 x2까지 오른쪽의 영역에서 있는 걸 또 위상을 다 더해주면 얘는 정사파에 대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n파이에 대한 정수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사인 함수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됩니까? 얘를 적분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kxdx를 x1부터 x2까지 적분한 게 바로 여기가 n이 되고 그리고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니까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n-2분의 1 파이가 나와. 네, 이게 바로 이제 보어와 존머펠트의 양자와 조건이 되는데 거의 옛날에 그 보어의 양자와 조건은 뭐였습니까? 네, 보어의 양자와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소원자를 도는 원궤도가 이렇게 이제 양자가 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양자역학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근데 존머펠트는 거기서 좀 더 보편적인 정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 원을 도는 궤도가 그 원 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원 궤도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 존머펠트가 처음에 주장을 했던 이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요 얘는 일반화 운동량이죠, 그렇죠? 일반화 운동량을 이제 일반화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쭉 접근을 해줬을 때 이때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제 얘가 어떠한 그 양자수랑 이제 그리고 이 에너지 그 뭐였죠? 이거 H라는 상수랑 이제 곱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핵자가 이렇게 이제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이제 이 타원에 대한 초점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죠. 이때 그럼 당연히 뭐 운동량은 이렇게 뭐 지름 성분의 운동량도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이 성분에 대한 이러한 방위각 성분에 대한 운동량도 같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준고전적인 이런 엘렉트론 올빗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요거 이제 일반화 좌표니까 예전에 차 교수님한테 그 우리가 배웠죠. 그 이제 그 라그랑주 역학 같은 걸 배울 때 일반화 좌표로 표현을 했을 때 뭐 얘는 뭐 일반화 운동량을 이제 PR이라고 두었을 때 얘를 DR로 적분을 해주면 NR이라는 상수가 튀어나올 거고요. 그리고 P-파이를 D-파이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얘는 N-파이의 H가 될 텐데 이때 P-파이가 뭐예요? 이 각도 성분에 대한 운동량은 뭐예요? 가운동량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는 가운동량 L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가운동량을 0부터 한 바퀴 돌면 2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쭉 적분해주면 2파이 L이 나올 겁니다. 2파이 L이 나올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L은 뭐였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N 파이 곱하기 H 바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네, 얘를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 여기 보시면은 얘 E 파이 L이랑 N 파이 H 바가 같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네, L은 이제 N 파이가 아니지 N H 바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때 실질적으로 얘는 뭐 완벽한 값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가공동량이 이렇게 양자가 되는 걸 이제 보였고 그리고 좀 더 이러한 보어의 원자 모형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이 뭐냐 슈레딩거 방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가공도령은 실질적으로 이제 L이라는 이제 궤도 양자수의 L 루트 L 곱하기 L 플러스 1과 H 바에 대한 곱으로 표현이 되었죠. 네, 그래서 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보어와 존볼트 양자 조건이 결국에는 이 WKB의 이제 응용으로서 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네, N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H 바 H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보어와 존볼트의 이제 양자 조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운동량이 양자가 된다. 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각각의 반환점을 한 번 지날 때마다 4분의 파이씩 변하니까 네, 두 번을 지나면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두 번을 지났으니까. 네. 물론 실질적으로 이 원궤도에서는 반환점이 없습니다. 한 번 돌 때마다 뭐 포텐셜이 0이 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딱히 뭐 그렇게 포텐셜이 갑자기 터널링이라는 영역으로 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반환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N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NH바가 나오는 거예요. 네. 원래는 2분의 1이나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반환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9.3에 있는 예제문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포텐셜이 이렇게 이제 왼쪽 0보다 작은 영역에는 이 무한 포텐셜 장벽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측은 이제 x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증가하는 포텐셜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 x2가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 반환점이 돼요. 그러면은 이 양자 조건을 이제 이 경공식에 대한 그 결과를 쓰면은 얘는 x2를 0부터 x2까지 쭉 적분했을 때 네. 요걸 운동량에 대해서 이렇게 위상을 딱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뭐가 됐습니까? 얘 더하기 4분의 파이가 결국엔 n파이라는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0부터 x2까지 쭉 적분을 운동량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얘는 n-4분의 1의 파이 h바가 나와야 된다. 네. 요게 이제 영공식에서 얻은 영감을 얻어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텐셜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단순 좋아진 동자인데 얘가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만 단순 좋아진 동자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그냥 무한 우물 포텐셜이에요. 반쪽짜리 단순 좋아진 동자죠. 네. 이때 그러면은 운동량에 대한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루트 2m 곱하기 2 빼기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얘를 에너지가 이제 뭐 x2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네, 얘는 이제 m 오메가 곱하기 루트 x2 제곱 빼기 x 제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뭐 적분을 뭐 마이너스 이제 x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에 대한 이 적분이니까 네,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무리함수도 아니죠. 왜냐면 여기 무리함수긴 한데 여기 이제 상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그보다 좀 단순한 형태인데. 결국 운동량을 이제 위치에서 0부터 x까지 적분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4파이 곱하기 m 오메가 x2 제곱이 나와서 2 오메가 분의 파이 2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적분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얘가 위에서 구한 n-4분의 1 파이 h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녀석이 결국에는 운동량을 이제 0부터 x2까지 적분을 한 거니까 얘가 양자 조건이 돼야 돼서 n-4분의 1 파이 h바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은 얘는 네, 양변에 2 오메가를 곱하고 그리고 파이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n-2분의 1 h바 오메가가 돼서 그래서 반쪽짜리 좋아진 동자 2분의 3, 2분의 7, 2분의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커져 나가겠죠, 그렇죠? 이식.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다 이제 끝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좀 결론을 좀 지어보면은 일단 포텐셜이 이제 부드럽게 변하는 경우에는 이제 반환점에서 WKB 파동함수는 발산을 하죠, 그렇죠? 발산을 하게 되지만 반환점 근처에서 포텐셜을 선형화해가지고 슈레딩거 방식이 그러면 이때는 에어리 방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리 방식의 독립해인 AI랑 BI, AIZ랑 BIZ가 있었는데 얘를 복소 평면에서 정의된 적분 경로에 따라서 얻어지는 값이었고 그리고 이 적분 경로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발산하는 형태랑 감쇄하는 형태의 이러한 두 가지 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에어리 함수 자체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물리에서 써먹을 때 중요한 것은 얘가
어느 정도 Z가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점근적인 형태가 중요하거든요. 그 점근적인 형태를 얻어야 우리가 WK의 기준 파동함수랑 이어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어리 함수의 적분 표현은 이 새들 포인트 메소드, 그러니까 이제 이 안장점의 근사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때 점근 형태를 구할 수가 있었죠. 복수평면에서 경로를 딱 틀어줘가지고 이 안장점을 딱 어떻게 가장 가파르게 지나는 점을 통해서 경로 적분을 해주면은 이때 비로소 에어리 함수가 이렇게 감쇄하는 형태의 해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WKB에 있는 파동 함수랑 이렇게 대응 관계를 확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연결공식 자체가 이제 에어리 함수의 이런 점근 형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반환점 양쪽의 WKB 해를 연결하는 규칙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반환점을 지날 때마다 4분의 파이의 추가 이상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연결공식을 통해서 얻는 이 중요한 결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위상 보정,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반환점에서 발생하는 위상 보정을 고려하면은 결국에는 보어랑 전문펠트의 양자화 조건이 이렇게 유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얘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연결하는 준고전적인 양자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김민중님은 교수님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셔. 아니, 이게, 그러게, 제가 오늘 뵈니까 네. 대단하시, 오늘은 엄청 대단하시네요. 네, 왜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운이 아니라, 네네. 아까 예. 새들 포인트 어널리시스나, 예. 컴플렉스 컨투어, 마지막에, 그러니까 조모펠트, 이런 거는 어느 책을 참고해야 좀, 오늘 말씀하신 거를 따라가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재요? 교과서에도 없는데 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엄청 대단한 캡하시네. 그쵸. 이게 아무래도 교과서상에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서 좀 공부를 했는데, 어떤 교과서가 있지? 대학원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수학적인 내용이고 그런데 맞아요. 제가 좀 이해를 하려면 네. 교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컴플렉스 컨투어부터. 그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요? 저는 그냥 네. 예전에 공부했던 걸 토대로 좀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교재 어떤 교재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리보프라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나마 조금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복소 적분하고 막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돼 있긴 한데, 네. 거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저기 카톡 창에다가 좀 올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걸 따라가려면 엄청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간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추상적이죠. 약간 이게 막 갑자기 실공간에서 적분을 하다가 이 복수 공간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경로를 틀어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저도 좀 어려워갔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이 수학자들이 결국엔 옛날에 다 얻은 결과거든요. 이 AI랑 BI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써먹기만 하면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얻은 다음에 이러한 근사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점근적인 형태로 변환을 한다. 점근적인 형태를 변환을 해서 WK 파동함수랑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이해되셨나요? 근데 조금 어렵죠. 네.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좀 아니라. 줄거리만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박 교수님 혹시 뭐 또 언급하실? 난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나도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정말요? 그리고 다음 차수는 거의 김민중님이 그 문제 풀이더라고요. 네네. 너무 쉬우실 것 같아, 이런 문제는. 파동함수의 규격과 기대값. 7번 문제였네요? 예,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준비하시고. 예. 그래서 이번 또 중간고사 끝나면 이번 시즌 2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교수님 이번 끝나고 또 한번 뵙죠 뭐. 벌써 제가 마지막 네.
예, 2, 3주 전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포함해서 또 다른 분들 올 수 있으면 그 시간 맞춰서 교수님 모시고 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목요일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겁니다.